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5월 4일입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공휴일이네요. 자, 푸근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부산 북갑이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에 있어서요.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 비중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부산 북갑 1등이에요.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오고 이걸 보면은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이제 혐오하는 인물이 됐지만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그 미디어 흡수력이라고 할까 흡인력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뉴스가 뉴스 비중에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요 이번 이 부산 북갑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그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요,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한 끝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당 대표가 여기 부산 북갑에 지원을 올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부산 북갑에 저는 여기 이제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참고로 이번 이 방송은요 편파 논평이 아니고 중립 논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안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시사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내부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정세 분석을 할 때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막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을 드립다 뭉개고 우리만 계속 띄운다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세 분석은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의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립 논평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저놈 죽일로 뭐 이런 식의 논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요. 그런 것은 논평이 아니고 비난이죠. 비난. 자, 지금요. 한동훈이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모처럼 지방 나들이를 했었죠. 부산 갔고 대구 갔는데 말이죠. 부산에서 놀랍게도 장동혁 연호가 터졌습니다. 부산시장 개소식 하는 날인데 그 박영준을 연호해야 되는 자리에서 장동혁을 외친 사람들이 이제 장동혁 지지층이 되겠죠. 핵심 지지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제 장딸이라고 또 부르더라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데 장동혁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다소 모호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대선 주자로서 뭐 가끔 1위도 하고 요즘은 뭐 한동훈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10% 내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콘크리트 팬덤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말이죠. 지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그 개소식에서 당대표를 연호하는 것은요. 선거의 악재입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장동영은 그걸 제지를 안 하더라고. 제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저는 바로 제지합니다. 그 제 지지자들이라고 해도 쫓아낼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 완전 악재거든. 그거 사실 박영준한테 굉장히 부산시장한테 악영향을 줍니다. 그 부산시 전체로 그게 확산이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장동혁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지지자들이라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장동혁을 띄울 때가 아니야. 어쨌거나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 과연 나타나는 것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놓고도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동혁이 가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영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장동혁 혼자 온다고 했으면 아마 오지 마라 했을 거예요. 지도부 전체가 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허용한 것 같은데 아마 일종의 이번에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그게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접전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박영준 시장이 이기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지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 혹은 오차범위 밖 여론조사도 있긴 한데 전재수에게 약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당 대표 저 최고위원 이들이 이제 다녀가고 난 뒤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볼 때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선거보다도 당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당권 유지. 지방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자칫하면 퇴진 위기에 지금 몰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2년 임기니까 그거 다 채우고 내려오는 게 맞겠죠. 예, 그렇지만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당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동혁에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차라리 말이죠. 오히려 당에 중앙당에 가만히 있는 게 책임 소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이제 묘책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현장을 누비고 싶은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됐고 또 장동혁은 특히나 연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이제 발휘해가지고 뭔가 인지도도 올리고 그리고 뉴스를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을 아마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현장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쨌거나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도 장동혁을 막 외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거는 장동혁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후보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는 안 부를 걸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게 그런 데서 그 일종의 깽판인데요. 그게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장동혁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탕들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탕이 거기에 몇 명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뻘짓을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소위 간자들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예. 자, 부산 북갑 관련한 뉴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정우가 34.3, 한동훈이 33.5.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고요. 사실상 둘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제3 후보가 있잖아요. 바로 박민식인데 박민식이가 원래는 한동훈과 비슷했는데요. 이번에 이 조사가 사실은 장동혁이 부산을 다녀가고 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때 조사했던 거거든. 그 후에 이제 그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론조사를 무조건 불신하고 조작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선거 못 치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세 분석을 하는 것이 맞고 국민의힘뿐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 현역 정치인들,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부산 북가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 되돌릴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죠. 장동혁의 최대 관심사는요, 자신의 당권 유지, 그리고 한동훈을 저지하는 거, 이거 두 개죠. 네, 이거 두 개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나쁠 경우에도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당대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자면 여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 결과가. 그 결과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었죠.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박민식, 놀랍게도, 거의 한 5, 6% 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5% 정도 떨어지면서 그 밖에 한동훈은 상대적으로 한 7, 8%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정우는 자기 지지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하정우에게 악재가 터졌잖아요. 정청래하고 둘이 이제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젊은 어린애 앞에 가가지고 오빠라고 불러봐. 뭐 어쩌고 저쩌고 개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이것도 엄청난 악재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하정우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지지율 유지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없잖아 있어요.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거든. 그리고 손털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34.3이 나왔다는 것은 나름으로 견고한 그 전재수 직전 그 국회의원 아닙니까? 거기 지역구 지역 기반이 있다. 나름대로 그 뭐 뿌리 정치 가능한 어떤 뭔가 이렇게 기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정우는 전재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변수 요인에 의해 가지고 폭락할 수도 있겠다. 특히나 정청래하고 그 하정우가 둘이 다니면서 그 엄청난 어떤 뭐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엄청난 사건이 됐죠. 젊은 여자 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봐. 이거는 진짜
막 가는 상황이죠.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정색하고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던데요. 이 이슈가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여론조사에는 제대로. 요거까지 아마 반영이 되는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하정우는 손틀기에다가 오빠라고 불러봐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저 지지율 유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변수가 없다 그러면요. 민주당 그 현재 집권 여당이잖아요. 한 40%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그래서 하정우가 40을 가져가게 되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 박민식도 그렇고요. 두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게 60이잖아요. 60. 다 가져와야.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박민식이든 한동훈이든 두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한 2, 3%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구도적으로 보면 3자 대결하면은 하정우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뭐 원래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맞죠, 그거는. 그런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변수, 그리고 하정우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산 출신이라는 것 뿐이지 그동안 부산에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고, 물론 네이버에서 나름대로 요직을 거치고, 청와대 이재명이가 가장 강조하는 자신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요즘 AI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AI를 안다고 자꾸 AI 그러는데 AI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그 자기 나름으로 의욕적으로 새로 수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AI 수석이죠. AI 수석. 디지털 AI 수석이라고. 그리고 수석 비서관이야.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보다도 수석 비서관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도 정청래가 땡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은 이번에 막았죠. 이번에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뺏긴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래서 하정우를 꽂았는데, 꽂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개가 하정우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겠다라는 것보다도 한동훈을 막겠다라는 작전이랄까, 그 생각이 노골적으로 배어납니다. 실제 대부분의 분석가들도 하정우를 여기에 차출한 것은 전재수 뒤를 이어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거보다도 한동훈을 잡겠다라는 게 크다라고 합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인물 중에 마땅하게 없다라는 거죠. 부산에서는. 뭐 박민식이 되든 한동훈이가 되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정우는 어쨌거나 이제 이 전재수급은 아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역에서도 덮보잡으로 잘 알지 못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요. 하정우가 누구? 탤런트 그 사람이가, 영화배우 그 사람이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만나보고 그 하정우 아니잖아,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정우가 갖고 있는 한계치는 40은 못 될 것이다. 결국 한 35 안팎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박민식과 한동훈 둘 중에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 처음에는 박민식도 만만치 않게 나왔잖아요. 근데 한동훈하고 지금 둘이 기르는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추세가 뒤집혔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뒤집혔다.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추세를 잃는 그런 어떤 지표는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 부산 MBC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밀착도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자주 하지는 않지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 편파성이 그렇게 논란되지 않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고, 그리고 유선 RDD로 했는데요. 그리고 무선 가상번호 AR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 규모는 1000명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일이니까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하정우의 그리고 정청래의 오빠라고 불러봐. 이제 그거는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청래도 사실은 비호감 인물 아닙니까? 민주당도 지금 큰 실수하는 게 정청래가 움직일수록 표 떨어집니다. 거기도. 그래서 정청래도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텐데 지가 무슨 대선 주자급 인기맨으로 좀 착각하는 것 같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의존하는 건요.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정청래 얼굴로 지금 선거 치르는 게 아니야.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전부 이재명 사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가 수십 개 봤지만 이재명이가 60 밑으로 떨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나온 거는 리얼미터에서는 50 뭐 9점 얼마 나온 게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60에서 70 사이에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지지율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 집권하고 첫 선거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가 아니고 간판은 이재명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이재명 얼굴 걸어놓고 선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는요,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상대 후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재명하고 싸워야 돼요. 이 간단치 않은 싸움이야.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박민식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추세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 그 컨벤션 효과가 그리고 밴드웨건이 누구로 이제 가는가 하면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둘이 팽팽해야 이제 이 단일화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서로 이제 3자 각자 이제 이렇게 끝까지 경선할 가능성이 큰데 경쟁할 가능성이 큰데 박민식으로서는 지금 뭐 다음 여론조사에서 이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요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정말 그 끊기 힘들거든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 그래요. 한번 쭉 비슷하게 나가다가 툭 꺼졌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추세가 되면은 다시는 못 올라와요 대부분. 그런데 박민식은 과연 어떤 저력이 있을지 여기서 2번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 그 후에는 또 떨어지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장관도 했고 닮은 꼴이 많습니다. 한동훈하고는 검사 출신에다가 같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 같이 이제 장관으로 있었고요. 공통점도 많은 인물인데 한동훈이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나갔어 말이죠. 추세로 보면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박민식하고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는 비교적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0 한 3, 4, 5에서 박민식이가 가령 한 10, 한 7, 8 이렇게 떨어지고 한동훈이 38, 9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세몰이가 가능하잖아. 그 밴드웨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되는 쪽으로 1등 쪽으로 몰리는 힘, 이게 밴드웨건인데 이제 그걸 한동훈이 받아낼 경우에 하정우도 이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이 뭐잖아.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떤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 장동혁 대표의 위치가 위험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장동혁이 마지막 공천에서 찐윤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인물들을 대거 공천한 겁니다. 울산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대구 달성의 이진숙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그리고 하남갑의 그 이용은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를 불리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친윤이다. 앞으로도 친윤 행세할 것이다라고 저는 안 봐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이제 인식에는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볼 때는 찐윤으로 이제 분류되던 사람이죠. 과거에는. 그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 피켓 하나 들고라도 운동하면 제가 인정해 주겠지만 그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도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쯤에서는 뭐 그냥 자기를 위해서 정치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 그 세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장동혁이 자신의 그 입지를 위해서 어떤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왜? 친윤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당대표 될 때 그때 그 지지층을 그대로 붙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선 주자에서도 한동훈에게 밀리잖아요. 그걸 만회하겠다. 일단 친윤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한 10한 5%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진짜 과연 그게 먹힐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한동훈이 되게 되면요. 이번에 만일에 여기서 당선돼 버리면은 국민의힘 내부 자체도 붕괴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장동혁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한동훈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박민식이 만일에 단일화할 것 같으면은 공천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영풍을 내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벌어져 버리면요 아무런 시도가 효과가 없어요. 한동훈이 힘으로 부수고 들어오는 거거든. 저렇게 되면은. 그래서 선거 결과가 뭐 가령 국민의힘이 대패한 쪽으로 뭐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장동혁이 버티려고 해도 안 될 거요. 한동훈이 되고 여기서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대안 찾기를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은 여러 대안 중에 한동훈도 거기 거론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친한계가요. 과거보다도 숫자가 조금 늘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종의 새 확장이 또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도 과연 장동익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한동훈이 죽어도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한동훈만큼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박민식을 한동훈 위에 올려놔야 돼. 아니면 하정우가 한동훈을 잡든가 이 두 가지가 뭐 동시에 일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일어나야지만이 한동훈 효과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한동훈이 되고 안 되고냐에 따라서요, 이 보수 정치권 전체가 크게 지금 위상이 이제 혹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동익이 만일에 이 한동훈 저지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2등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3등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2등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박민식한테는 이겼다는 이야기거든. 그럴 경우에는 그럭저럭 한동훈의 현재 위상은 유지가 돼요. 이겼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커지는 거고, 근데 만일에 3등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한동훈 효과는 죽는 거죠. 없는 거지 뭐. 그거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부산 북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 건데요. 당 지지율도요, 민주당이 39.1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37.6을 이제 얻었는데, 여기 무응답층이 있잖아요. 무응답층은 대체로 국민의힘 쪽에 많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공정한 여론조사라면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50, 모른다 10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자, 북구갑 지역 최대 현안으로는 덕층 교차로와 구포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가 24.6%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지역 현안을 한동훈하고 뭐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그렇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이 뭐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 대체로 이기는 그런 선거 양상을 띠고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부산 북갑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형 자체가 현상 유지가 될지 확 뒤집힐지 어떤 그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선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선거보다도 크고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선거가 바로 부산 북구 갑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